끝까지 시작이 어디서부터 순환이 되어지는지 일단 한 단락을 그걸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끝과 시작. 끝과 시작에 대한 답변이 나오려면 하여간 이게 한 바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도록. 우선은 먼저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참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끝과 시작이라는 게 따지면 이 마음이 뭐 우리가 이건 오치원이라서 100년짜리 몸과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 이 관계에서 뭐 끝이다 시작이다 하는 거 결국 요 마음이 언제 출발했을까? 언제 끝날까? 요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 의견하고는 좀 다를까요? 아니, 그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까지는 너무 그 시도로 보는 건데. 아, 그냥 그 인식의 찰나의, 예. 찰나의 시작은 어땠나? 끝이요. 사실 그거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까요? 아까 제가 그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순환고리 구조가 있다.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 전개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시작으로 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도 물론 이제 그래도 출발은 내일부터 가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 이제 12연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응, 144페이지 한번 보셔요. 요거요, 독성제. 여기 독성지분 하여간 불교적으로 중요한 용어들을 부처님이 정의해준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2연기에 대한 분석격이 있어요. 그러면 12연기가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 지분을 부처님이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겠죠. 그 중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 생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같은 말이죠.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요거 뭐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부처님은 구분해 쓰셨는지 아직 니까에서 제가 잘 찾아내지 못했고, 그러나 그냥 대충 보면 요 5가지 말은 하여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뭐 이런 쪽으로 와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오온에 나타남이란 말이 있어요. 오온에 나타남이란 말 제가 계속 어디서 쓰고 있나요? 시기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오온을 구성하고 요게 오치온에 쌓여가지고 나를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 이후에 시기 머물면 그 자리에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출현하는 그 자리. 그러면 결국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로 오온 알갱이 하나가 생겨나고 그 오온 알갱이가 오치온에 가서 쌓여서 나를 바꾸는 뭐 요쪽 과정을 놓고 부처님은 그것도 태어납니다. 하나의 행위를 마치면 아마도 이런 말 하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00조개짜리 오치온 덩어리가 있는데 한순간의 행위를 통해서 알갱이 하나의 오온이 생겨가지고 쌓이면,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했나요? 1000조개가 1000조 하나로 바뀌는 게 아니라 1000조개짜리는 소멸하고 1000조 1개짜리 새로운 오치온 내가 생겨나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보면 오온이 나타난다. 지금 경에서 오온에 나타남 이렇게 말한 거를 태어남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하여간 오치온인 내가 매 순간 1000조개에서 1000조 1개, 1000조 1개가 소멸하고 1000조 2개로 뭐 이것도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철을 획득함.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그랬어요. 철을
선택한다라는 거 뭐죠? 오치원인 내가 이건 100년짜리 좀 정적인 나라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는 뭐였어요? 육네이처로 감각 주관이 되어서 감각 객관인 즉 내가 세상을 만나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육네이처로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해가지고 육네이처가 되는 요거 처의 획득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요것도 부처님은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작이겠죠. 삶이라는 데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어떤 출발선을 딱 찍어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처님이 이 12영기에서 태어남을 정의하는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요 출발선도 하나가 있고 매 순간순간 이제 버부님 말씀하신 거죠. 예. 순간의 삶이라는 자리를 보면 결국은 나야라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감각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나 아닌 것을 감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그 자리 감각 주관으로의 나 요기를 출발 자리로 하나 보는 거고 그런가 하면 사실 요거는 보았다라는 그 순간 식이 생겨난 거니까 식의 입장에서는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처의 획득이라는 것은 어쨌든 식이 새끼쳐져 생겨난 걸 말한단 말이죠. 식의 입장에서 보면 새끼쳐져 생겨난 그 자리를 어쩌면 처의 획득이라고 말하는 걸로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건 뭐예요? 새끼쳐져서 생겨났어. 근데 생겨난 요게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이 머물러가지고 오온을 만들잖아요. 식이 생겨났다라는 그 상태가 하나의 시작이라면 마찬가지 이게 행위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오온 알갱이 하나를 만든 그것도 오온에 나타나면서 또 다른 출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식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난 그 자리도 식이고 하나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가지고 덩어리를 바꾸는 요것도 시작이고 그러니까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요거 이제 제가 그렇다면 결국은요 요 네이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 식이죠.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그러니까 네이처가 그러니까 식온 그러니까 오치원 식온 이 마음 덩어리가 있어야 이게 네이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생겨나려면 마음 덩어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한순간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지만 길게 보면 야 그러면 그 마음 덩어리 즉 식온 몸 따라 죽지 못하는 것으로의 요 식온은 언제 출발했을까? 요 부분이 또 거시적으로 보면 이 윤회하는 존재로서의 나의 출발점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요 경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생에게는 윤회의 출발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윤회의 출발점, 결국은 몸 기준이 아니라 마음 기준이니까 식이 표현하자면 이게 최초의 식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요거 보자는 거죠. 그 질문이. 언젠가 하여간 이 식이라는 게 최초의 식이 생겨나서 머문 보자니 그 때가 있겠죠. 요거를 언제지 하고 보려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중생한테는 요 시작 자리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시냐 하면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최초의 그러니까 윤회의 시작점을 보지 못한다. 알려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내가 보려고 하는데 요 중간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짙은 안개처럼 탁 뛰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가래라고 하는 놈이 또 한 번 뛰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것이 이중으로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삶이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는 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방법이 한 가지는 있어요.
호부님, 이 상태에서 이 출발 자리, 시작을 보자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 아닐까요? 이거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죠? 가래와 무명 요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수행이 표현하자면 내가 언제 나의 삶이 시작했을까 요거 보자라고 요렇게 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육신통에서 숙명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그 삼매 수행의 어떤 뭐 연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노력에 의해서 보아 가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그 끝 시작 자리가 보아지지 않는다라고 부처님 말하고, 그러면서 불교는 어떤 수행을 해요? 그거 보러 가자라고 안 하고, 자, 지금부터 내가 앉아가지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바로 뭐 하나요? 가래를 소멸하자, 무명을 소멸하자. 요거 하잖아요. 불교 수행은 방해하고 있는 요거를 소멸하는 거, 그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맞추지, 요것이 저 상전하는 가운데에 그 출발선을 보자라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하다가 그랬지만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 첫 번째 깨달음 무상고부와 요 무상고부와 요 자리가 팔정도에 의해 가지고 그 다른 산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열반, 해탈 열반이라는 완성 자리를 가는데 길이, 크게 뚫린 길이 하나 있어요. 요 자리, 요 길이 뭐냐 하면 무상고 부활을 보는 여실직연. 여기 여실직연 하면 이제 열반으로 나가는 거야. 요런 길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요 여실직연 하는 데까지 오는 길이 또 이게 아무 길로 나가가지고 여기를 못 와요. 여실직연 하는 여기까지 오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요거 뭐냐 하면 팔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팔정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정정진과 정력을 중심으로 해서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에 삼매를 성취하는 바른 삼매잖아요. 요렇게 바른 삼매에 들어야만 어떻게 되나요? 여실직연하게 되잖아요. 팔정도라고 하는 요 길을 걸어가지고 여실직연 해야 그때부터 열반으로 가는 뻥 뚫린 길을 가요. 팔정도 요 길은 대표적으로 사념척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실직연 상태에서 이제 표현하자면 그래요. 가래를 소멸하는 과정, 가래를 소멸하는 과정을 사마타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 본 거죠. 무명을 소멸하는 최후의 과정을 미파사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천천히 공부되어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 어떻게 해요? 팔정도를 닦아서 여실직연하는 여기에 오면 법안이 열렸다. 예류제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8번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최대한 태어나봐야 7번 안에 알아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요 자리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오면 일단 이제 길이 뻥 뚫렸어요. 여기까지만 오면 열반으로 가는 길, 아라한되는 길은 이제 보장이 돼요. 최대 7생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달음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고부님 무상고부와 부정 요구가 완성이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정확한 지적이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기특하게 생각했던 게 무상고 무아가 완성이 아니라 경전은 열반은 상이다라고 직접 알려주거든요. 열반이 상랑 무아의 상태를 실현한 거다. 그 자리가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고 열반 상랑 무아다. 요거를 제가 모아내고는 참 해필 스님도 기특하네 그랬던 거거든요. 무상고 무아로는 여기 분명히 1단계 깨달음입니다. 완성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가래와 무명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모부님 다시 돌아가네.
끝과 시작이랬을 때, 뭐 한순간에서의 시작은 설명이 되었지만, 이제 그 내 삶 전체를 놓고 말하는 시작, 요거는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요. 하여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8정도, 그러니까 4년초에 이어지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내가 스스로 가래와 무명을 제거해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요. 끝은 어떻게 될까요? 뭐 끝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끝은 뭐 이제 뭐 결국은 이 문제가 언제부터 나의식이 따지면 오염돼서 식취온이 되었을까? 나라는 존재, 중생이 되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치온 가운데 취자를 떼어내는 그 자리죠. 오치온으로의 나의 삶을 마감하는 것은 취를 떼어내는 그거죠. 취를 떼어내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끝자리는 우리가 산영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에 의해서 오치온의 취를 떼어내는 그 자리,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가 끝이죠. 우리 삶의 이런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면 좋겠고, 매 순간 한순간에서의 시작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12영계 분석경에 알려주는 처의 획득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식이 새끼쳐져 생겨나는 것, 새로운 식의 알갱이 하나가 생겨나는 그 자리, 그리고 요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오온을 만든 그 자리, 이렇게 이제 시작을 본 거죠. 약간 좀 뒤에 천천히 보시면 박보부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경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으려니까 토대가 되는 공부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냥 또 좀 달리 갔다 왔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경전은요, 식이 위자나띠에서 찢다가 되었고, 거기에 대입한 상이 어떻게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느낌에 대한 알미,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붙잡힌 이런 상태죠. 그 중에 현상적으로 대표되는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 무색계까지 중생으로 있는 한은 요 탐에 찢다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요 붙잡힌 찢다가 이제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 활동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었죠. 그 찢다의 활동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습니다. 찢다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만이 나타나요. 경전에서 굉장히 강조돼요. 조금 이따 이게 어느 정도 강조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드린 자료, 이게 저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페이지가 달라서 요거 아까 그 중생 오치온의 삶, 감각과 해기한 요거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의 뒷페이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식이 위자나띠에서 내 하나를 만들고 무명과 탐진을에 있는데 그 점선으로 그려놓은 박스가 몇 개 있어요. 그 점선이 주로 이제 그 대상 관계를 그려놨고 지금 설명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요 심이 지 더하기 무명 위에 탐진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럴 때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점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하고 무명과 탐진을 묶어가지고 요것이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에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만호는 웨이처라고 하는 웨이처 직접적인 그 색상한 미처법이라는 웨이처를 대상으로 했죠. 위자나띠 했잖아요. 식은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을 대상으로 위자나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찌따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그러니까 탐에 붙잡혀서. 그런데 탐에 붙잡혀가지고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느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점선으로 쳐놓은 게 그거예요. 요거 냐나 더하기 탐진치. 아까 요거 제가 요 상태를 뭐라고 했나요? 그 탐진치에 의한 이 왜곡된 상태는 상카따 유비라고 그랬고, 왜곡에 붙잡힌 상태, 냐나 더하기 왜곡의 상태를 상카. 그래서 유비법이라고 아까 잠깐 보았었죠. 요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요 상카. 탐진치의 왜곡된 느낌에 대한 암. 요거를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데, 병전은요, 찢다가 냐나 더하기 탐진치, 요 상카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여기에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말해요. 난디. 요 난디를 보통 이제 번역을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말할 때 요 즐기고도 아비난다띠 해가지고 하여간 난디가 즐김이라고 번역되는 데는 뭐 이의를 달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하여간 요 난디가 무언지를 잘 몰라요. 난디가 그러니까 즐김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게 뭔데? 라고 물으면 사실은 답변이 잘 안 되죠. 난디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 지금 요 찢다를 놓고 보죠. 요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이전에는 탐이라는 것에 붙잡혀 있죠. 찢다가 1차적으로 요 탐이 빨리어로 라가거든요. 탐이라는 내 마음이 한쪽 손으로는요, 라가, 탐이라는 것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놈, 냐나의 왜곡 상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행위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난디라고 하는 것이 또 생겨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버그님,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가 뭐예요? 가래잖아요. 갑자기 가래잖아요. 가래가 뭐죠? 타나. 이거 너무 타나. 따나, 그죠? 네. 따나. 그 가래가 어떻게 정의 되냐면, 독성집을 지금 다들 갖고 계신 분만 보자고요. 우리 여기 마음특강 교재에도 있지만, 저기 초전법륜경이 부처님이 5비구를 상대로 최초로 설법한 경이잖아요. 그 초전법륜경에서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87페이지에 보면 고집성제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집성제면 괴로움의 원인 요거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인 고집성제를 말하면서 비구들이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는 이와 같다.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인 가래이다. 즉 요게 유의 무유의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이제 번역을 제가 이건 마음의 메커니즘 감안해서 제가 번역을 좀 고친 건데,
일단 이 가래, 깐하라는 것은 첫째로는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저기서 즐기는 자예요. 요거 보면은 저는 요걸 이렇게 봤어요. 가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가래가 몸통, 본질적으로 가래는 뭐냐 하면 즐김과 탐욕이라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한쪽 손에는 즐김을 붙잡고 한쪽 손에는 탐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래라는 게. 요렇게 몸통으로는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요게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다시 태어남을 가져와. 그러니까 지금 초전법륜경에서 가래를 정의하면서 가래라는 게 괴로움의 원인인데 말이지. 그게 기본적으로 몸통으로는 즐김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즐기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은 행위의 결과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라는 거 뭐예요? 중생이라는 거잖아요. 윤회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라는 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사하 같다라는 거 이제 함께 하다 요거예요. 함께 했어. 무엇가 함께 하느냐? 난디라는 요 한 가지하고 라가라는 요 한 가지. 우리가 금방 본 거지만 요 라가는 뭐예요? 탐이란 말이죠, 요게. 탐이라는 한 가지에다가 난디, 뭔지 모르지만 약간 즐김이라고 해석이 되죠. 가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뛰어넘어서 표현을 하자면 요 가래라는 게 사실은 식용기가 뭐 내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성제도 그렇고 내 살아가는 거니까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나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이겠죠.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얘기를 해요.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고 말하는 요거 즐김과 그러니까 난디라는 것과 라가라는 두 가지와 함께한 건데, 그러면 요 얘기는요, 누가 어떤 몸통이 한쪽에는 라가와 함께하고 한쪽에는 난디와 함께할까? 요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요거 가래를 정의하는 말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찢다라고 하는 게 말이죠. 찢다라고 하는 게 이 내면의 그 느낌의 분별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 요 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보았죠. 그런데 라가에 붙잡힌 찢다가 요거 알매 왜곡을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니까 그러한 찢다의 활동성, 행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난디라는 게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 가래를 말하면서 요 생겨난 난디, 자, 찢다가 한쪽 면에는 라가와 함께 하는데 라가와 함께한 상태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었더니 난디가 생겨났는데 그 난디가 어떻게 해요? 또 한쪽에서 찢다를 붙잡은 거야.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요. 한쪽에는 그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탐에 붙잡히고 한쪽에서는 찢다 자신의 어떤 활동성의 결과로 생겨난 난디에 또 붙잡혔어. 양손 모두 잡혔어요. 찢다라는 내 몸통이 한 손에는 라가, 한 손에는 난디 두 개에 붙잡혔어요. 경전은 부처님은 지금 찢다가 내 마음이 라가와 난디 두 가지의 양쪽에서 붙잡힌 상태, 요걸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가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래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 가래가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찢다가
뭐 하여간 이제 라가와 난디 두 가지겠지만 요렇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가래라고 하자. 부처님 요렇게 부르면서 사실은 우리가 불교 용어가 많은 곳에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를 갖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전체를 통틀어서 가래라고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찢다 몸통은 빼내고 오염 상태만 가지고 요거를 가래라고 말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집성제인 가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가래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래가 명확해졌어요. 난디, 라가, 사하가타. 한쪽은 난디에 붙잡히고 한쪽은 라가에 붙잡히고 양쪽 모두 붙잡힌 자리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그 결과로 다시 태어남이 있는 요거를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가 정의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보았지만 이 시작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명과 가래, 그거고 어쨌거나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이라. 그 가래가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찢다라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한 단계 아래의 그죠? 식으로 있을 때 식의 인식 과정에서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돼서 생겨난 요 탐에, 라가 탐에 붙잡힌 상태에서 붙잡히다 보니까 올바르게 행위를 못한 거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난디가 생겨났어. 그래가지고 난디가 또 붙잡고 양쪽에서 붙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요 마음의 고달픈 상태. 아, 표현 멋있다. 찢다의 고달픈 상태. 요거를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가래를 먼데서 보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했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이 경전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사실은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요것도 행으로 부처님은 불러요. 부처님이 그 오도성,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오도성을 읽잖아요. 그 오도성을 분석해 보면 거기서 위상카라 해서 찢다에서 벗어남을 말해요.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게 사실 뭘 말하죠? 난디를 만들어서 같이 붙잡게 해서 가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요거 안 하면, 비록 한쪽에서는 라가 탐에 붙잡혔다 해도 난디가 만들어서 양쪽에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는 가래라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요거 의미 있어요, 그죠? 난디가 남아있는 한쪽 손까지 붙잡아 매지 않는 한 요거는 아직은 찢다지 가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 요거를 행이라고 부처님 쓰셔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 큰 길, 사마타의 출발점 영오 이랬잖아요. 그 영오가 어떻게 경전에서 말해주냐 하면 요 말에 반대예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음, 요것이 영오라고 해서 사마타의 시작이 돼요. 그거 뭐 뒤에 우리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이고 이 반대가 영오다. 영오는 해탈 열반으로 나아간다 라는 점에서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이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경전에서는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요거를 비유로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잖아요. 뭐 사실은 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지 뭐 물고기가.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깜빡해가지고 어부가
어부가 낚싯줄을 탁 들이웠는데 그 낚싯줄이 자기 올가매는 건 줄 모르고는 쫓아가서 탁 물었어. 고기가 낚시 바늘을 딱 무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이에요. 저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로 인해서 물고기의 삶은 이제 끝장난 거지 뭐. 그죠? 낚시 바늘을 딱 무는 그 순간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이제 뭐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가 아까 제가 참 많이 강조했던 게 뭔가요? 이 위시아나티가 웨이트를 분별해하는 거고 느낌을 분별해하는 거고 느낌을 분별해하는 그 자리에서 탐진치가 있는 겁니다. 탐이라는 거 요거 좋아, 즐거운 느낌 요거 붙잡는 거지 박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잡는 거 아닙니다. 요 얘기했잖아요. 강조했잖아요. 잘 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라. 이 찢다가 윈냐나의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난 요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인 줄 알면 되는데 단순히 알고 끝나지를 못하고 존재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한 이런 번뇌 때문에 그 느낌을 붙잡는 탐이라는 게 딱 생겨난 거잖아요. 그 생겨난 탐이 찢다를 딱 붙잡다 보니까 그 탐의 영향 때문에 이제 찢다가 대상을 요 좋은 느낌, 붙잡는 느낌, 요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찢다의 활동성을 발휘한 거예요. 그거 찢다가 요러한 활동성을 발휘한 요 좋은 느낌이 탐진치에 묶여있는 요거에 대해서 찢다가 나도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라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게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공부가 더 필요해요. 어떤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건지.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난디 즐김이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즐김이라고 하는지 솔직히 아직 잘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탁가가 요거 같아요. 요거 뒤에 우리가 좀 봐요.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이 미치기로는 위탁가가 즐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어렴풋이 오는데 아직 몰라요. 그러면 즐김을 모르는데 즐기고라고 하는 말이 난디, 아비난다띠 해서 이제 아비난다띠라는 거의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요게 구체적으로 무언지 잘 몰라요. 제가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몸과 말로 행위하는 것은 그래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지요. 나 스스로가 그 정도는 알죠. 사티만 하면. 만호의 행위, 생각한다라는 것도 이거 사티로 충분히 알 수 있죠. 이 생각 잘못됐구나. 그만하자.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찢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요거 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사실은 그 부분이 무상본부와 이후에 고거하지 않는다라고 염호가 나타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초선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라면 바른 산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해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그 염호 사마타의 경지, 염오에 반대되는 것으로의 행,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어떠한 활동, 어떤 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를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아마 그게 정상일 거예요. 현재 우리로 보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난디가 생겨가지고 찢다가 가래가 되어가지고 뭔가 말감안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 약간 큰 길, 작은 길 이렇게 그려봤지만 8정도 수행, 4년초 수행의 끝에서 바른 산매에 들어서 그게 여실직연으로 연결된 이후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니까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줬다. 우선 우리 요 정도 알고
요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성을 넣고 부처님은 비유로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었다. 그 순간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요런 비유가 실제로 이제 어부 비유경에서 나타나요. 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로는 사슴이 산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잖아요. 근데 그걸 뭐 못된 사냥꾼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냥꾼은 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겠지만 올가미를 하나 딱 쳐놨어요. 사슴이 다니는 길목에 올가미 하나 딱 쳐놓으면 그 올가미를 사슴이 못 보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주의 없이 지나다가 목에 탁 걸리겠죠. 올가미에 목이 딱 걸리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나요? 똑같은 답이죠. 사슴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그걸로. 부처님은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찢다의 활동성. 찢다가 팜에 팔이 두 개라고 치고 한쪽 팔을 팜에 붙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느낌이 붙잡힌 요 상태를, 그러니까 내 하나의 왜곡 상태,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그 활동성, 그 행위가, 그 행위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무는 것과 같고 사슴이 올가미에 목이 걸리는 것과 같다라고 극단적으로 그게 그대의 삶이 끝장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거듭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참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거예요. 어쨌든 요것 때문에 찢다는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난디에 묶여가지고 가래가 돼요. 그리고 가래로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특강 교재예요.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예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고와 고멸의 분기점을 했어요. 요 자리에서 괴로움으로 갈 것이냐 행복으로 갈 것이냐. 아까 우보부님하고 문담 나눌 때도 그 얘기를 했죠. 느낌 수에서 가래로 갈 것이냐 가래의 소멸로 갈 것이냐. 지금 바로 요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셔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행.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어서 난디를 만들어서 가래가 만들어지면 요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염오해서 가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요거는 고멸,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바로 요 자리가 고와 고멸의 분기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요 부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요 얘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가래가 무엇인지,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공부했습니다.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시기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했더니 느낌에 대한 알미 생겨났고 탐진치, 오염, 왜곡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것이 식은 이제 찢다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러 갔고 탐이 생겨난 탐이 찢다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중간 과정 여기 이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고 그래서 난디가 생기고 요런 부분 거쳐가지고 이제 가래가 생겨났죠. 가래가 생겨났는데
사실은 요 가래는 몸통은 요게 찢다예요.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찢다입니다. 그랬죠. 그 원인인 찢다가 라가와 난디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찢다의 현재가 찢다의 현상이 가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래가 이제 어떻게 해요? 몸과 말과 만호를 행위할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하는데 행위는 순서가 있어요. 만호가 먼저 행위하고 만호의 행위가 몸의 행위, 말의 행위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요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보다 앞선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법구경 1번, 2번 개성을 담마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말한다라는 의미를 적용해서 보면 법구경 1, 2번 개성 만호가 앞장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레가 황소를 따라가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개성이 있잖아요. 그 개성을 잘 분석을 해보면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에 앞서는 것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5시가 됐으니까 말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의 메커니즘이 마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산이 개입하잖아요. 요 가운데 참 놓치면 안 되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참다라는 것이 있어요. 참다 요거 보통 열의 의욕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의 의욕 이렇게 말하는데 요 참다가 불교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가지는 중요한 특성 하나가 이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져요. 양방향성.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거든요.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데 유독 요 참다라고 하는 요 한 가지는요 양방향성을 가지고 이 참다가 네이처, 육네이처로 되돌아와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뿌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모든 법은 참다를 뿌리로 하고 모든 법은 작의로 인해서 생겨난다 하고 이어지는 글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 작의라는 게 뭐죠? 이거잖아요.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주목하면 감각하죠. 즉 해피스님의 만호가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가지고 눈 앞에 있는 우거부님을 주목하면 이제 우거부님이다라고 감각해서 우거부님이라는 식이 생겨나잖아요. 사실은 제가 우거부님을 보고는 있어도 선풍기 소리가 귀에 거슬려 이게 뭔 소리가 이래고 있으면 버부님이 산으로는 맺혀도 제가 버부님을 안 보잖아요. 작의라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만호가 만호의 작용이에요. 만호의 활동성 요거예요. 그래서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면 색을 감각해가지고 안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작의라는 게. 그래서 만호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게 요거예요. 만호라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란 몸을 하여간 다 몸을 어디를 지원해 두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대상을 주목해서 감각해 드리는 거죠. 감각해 드린다라는 게 식을 만드는 거죠. 새끼치는 거죠. 요게 작의인데 지금 뿌리경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히 나는 지금 눈도 뜨고 있고 귀도 열려 있잖아. 코도 열려 있고 글쎄 혀는 지금 먹는 게 없나? 그리고 몸도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우거부님을 보고 있을까? 우거부님을 본다라는 것은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우거부님을 주목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거부님이라고 아는 식이 생겨난 거거든요.
왜 하필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나의 마누는 왜 지금 눈을 지원해서 버부님을 주목했을까? 요거요. 왜 그럴까? 요거 사실은 좀 애매하죠. 요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왜 그런지 모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각기능의 단속을 통해 가지고 삶을 지어는 이게 어떤 형태로 감각작용이 왜 지금은 보고 왜 지금은 듣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줘야 아 내가 지금은 오직 호흡에만 주목하자라고 감각기능의 단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방금 뿌리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찬다를 뿌리로 자의에 의해서 법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대상이죠. 대상을 알았다라고 할 때 법을 아는 거죠. 이 자의한다라는 그 앞에 찬다를 뿌리로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찬다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거 뭐냐 하면 찬다가 우리는 그래서 찬다를 열의 의역에다 더해가지고 지향성이라고 찬다를 해석하거든요. 찬다라는 용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우거부님에 대한 열의가 있으니까 지향성이라는 말을 그냥 열의라고 표현을 해도 우거부님에 대한 나의 어떤 열의가 있으니까 우거부님을 자극해가지고 우거부님을 아는 거지 뭐 이런 표현이야. 그 뿌리경에서 바로 요거 자의를 하긴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이 대상에 자의할까? 왜 하필 지금 이 대상을 주목해서 감각할까? 그 부분을 찬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우리 법대 말고는 이거 본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요 찬다가 이 찬다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요 찬다가요 이제 저는 지금 그려놓고 말하는 거지만 제 맘대로 그린 건 아니겠죠.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십지연기로 설명하는 이제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가래를 뿌리로 하는 법들에서 9가지인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가래로부터 만호의 행위가 일어나가지고 만호의 행위가 이렇게 전개되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몽둥이를 들고 폭행하는 그러니까 몸의 행위까지를 설명을 하는데 경전은 실제로 요소상류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요 내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그래서 특히 윗닦아 이후에 어떻게 전개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순서적으로 말해주는 경전이 제법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요 대인연경에서는 가래 이후에 몸의 행위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을 9가지인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요 찬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고경 말고도 요소상류다에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경전들은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요 찬다를 끼워놔요. 그러니까 찬다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의 그 중간 과정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하여간 생각 과정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 가운데에 쉽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생각은 좀 했지만 내가 그 생각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열의, 의욕 이런 게 없으면 생각만 하고 말 수도 있죠.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강력한 열의, 의욕이 있어야 생각한 게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찬다를 그런 만호의 행위에 열의 의욕을 더해가지고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쪽만 보지 이제 이 뿌리경이나 이런 부분 그 대표적으로 뿌리경밖에 없던가 하여간 요거 자의하는데 왜 하필 지금 이 대상에 자의할까 요 부분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 찬다가 작용하고 있다. 요거를 사람들이 못 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찬다는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에 있으면서 이제 양방향성을 가져서 여기서 이제 이건 한 번 나오는 양방향성이에요. 이 양방향성에 의해서 만호로 되돌아와요.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박법우님께서 아까 궁금해하시던 말씀하고 좀 유사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졌다. 그래서 만우의 행위 이후에 있으면서 다시 만우로 되돌아온다 하면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자, 첫째로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다,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이 참다, 첫째로 특징, 양방향성을 갖는다. 둘째, 그러니까 오늘 교재에도 한번 있었다. 예, 요거 그 작은 순환고리 다음 장에 열린 개의 작은 순환고리 구조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참다는 양방향성을 가져요. 근데 이게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줄까라는 점에서 보면, 자, 이 참다 이전에 뭐가 있죠? 이 내면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이 내면의 이야기들이 가래를 거쳐서 만우의 행위를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를 직접 드러나는 그 중간에 참다가 있으면서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거 이렇게 봐야 안 될까요? 여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거를 지금 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순간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요 일이 쭉 돌아갔다가 다시 참다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순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지고 되돌아왔다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되돌아왔을까요? 1번의 과정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진 이거. 그죠? 표현하자면 이 안이비설신의 지금 감각 상태로 보면 한순간 이전의 나의 내면에서 생겨난 어떤 상황, 요거를요 한순간 이전 거를 지금 삶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양방향성 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아까 우거부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볼 때는 본만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본만이 있어야 되는데 경전이 말하기를 만호와 담마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이 참다가 오염된 거니까 참다 라가라고 불러요. 요거 욕탐이야.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오잖아요. 요 무명의 요소라고 욕탐을 표현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그 자리에는 만호 담마 외에, 그러니까 볼 때는 본만이 있자 이렇게 말하면 눈으로 대상을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를 못하고 한순간 앞의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서 생겨난 그 상황이 욕탐이라고 하는 형태로 와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거 한순간 앞의 나의 내면의 상황을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나 한순간 앞의 내면의 어떤 그 욕탐이라는 것이 와서 개입을 하죠. 이런 측면으로 본 거. 참나라는 게 이렇게 양방향성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면의 현상을 지금 여기의 세상에 전달한다라는 전달이라는 점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멋진 표현이 하나 나타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이 10도 만들지만 3, 4화합 촉수해서 위자나띠에서 찌따를 거쳐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만호의 행위가 참다까지 오면 참다라가 해서 되돌아오죠. 요게 한 번만 되돌아오고 말까요? 아니죠. 그렇죠. 2번일 때는 1번이 와서 함께하고 3일 때는 2가 함께하고 돌고 돌겠죠. 요 계속 돌고 도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순환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법계에서는 요 얘기를 놓고 순환고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 말 타당하죠, 여러분? 분명히 돌고 도는 거죠. 요 참다 때문에. 근데 요 순환고리가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요 뒤에 이 밖에서 도는 순환고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은 순환고리 이렇게 불러요.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돌고 돌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이 만약에 참다가 이렇게 앞순간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보았다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로 일단 끝나겠죠. 근데 이게 끝나지를 못해. 왜냐하면 중간에서 끝나기 이전에 다시 되돌려가지고 돌려주잖아요. 요거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삶이 단락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부여한다. 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주목하는 게 분명히요. 한 가지 측면은 한순간 이전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났다. 그게 지금 한순간 앞에 일어난 게 그대로 전달되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대상을 감각하는데 탐진치의 영향 하에 감각을 해서 새끼 처지는 아예 새끼를 나오면서 오염된 새끼를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오염 상태를 상승하겠죠.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서 요게 어떻게 해요? 그냥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참다라는 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거 참다를 단순히 뭔가 말의 행위로 나아가는 걸 부추긴다. 열을 가지고 요것만 모아가지고는 우리 삶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그 뿌리경에서 말해주는 대로 근거를 해서 이 참다가 양방향성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고, 그래서 한순간 앞의 내면의 이야기가 지금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영향을 참여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삶이 한순간으로, 그러니까 한순간 일회성 삶으로 단락시키지 않고 연속성을, 우리 삶이 연속성을 가지고, 요게 아마 저기 아비담마 쪽에서 말하는 그 심상속 뭐 이런 측면하고 좀 연결되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건 경전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요. 제가 이건 좀 많이 가려고 그랬는데 많이 못 갔어요. 시간이 벌써 5시 20분이 되었네요. 저기 이렇게 하죠. 오늘 뭐니 해도 중요한 거 심의식이 각각 대상을 달리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 말 이해되지요? 각각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활동성이 다르다. 그거 보는 게 일단 우리 삶을 이해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심의식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활동성을 가지는 무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의 마음이다. 그럼 깨달음은 그 심의식 중에서 어느 게 주로 많이 합니까? 활동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자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의 심해탈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찢다의 완성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그 완성의 행위적으로는 시기 빤냐와 함께 번뇌를 소멸하는 요걸로 완성이 되죠. 다만 그 완성,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은 식적에서 하고, 그러나 완성된 상태는 부처님은 분명히 찢다를 중심으로 하고, 하여간 어쨌든 그 심의식 각각의 활동성을 갖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대상이 다르다. 어떤 대상에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 하여간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삶을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 그 상의 자리매김과 번뇌 관계, 그리고 오늘 정말 뭐니 해도 중요한 거, 가래가 무엇인지 우리 정의한 거예요. 가래는 하여간 사성제에 나타나는 괴로움의 원인으로 직접 제시되는 거잖아요. 요 가래가 뭐냐? 한쪽이 찢다. 내 마음이 한쪽은 라가에 붙잡히고 한쪽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낚시 바늘을 무는 것처럼 되어서 난디를 생겨나게 하고 그 난디에 또다시 묶인 이거죠. 양손으로. 그래서 난디라가 사하갔다인 것이 가래고, 요게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다가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가래를 매우 정의했다는 거 정말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참다라는 부분, 여러분 뭐 마음이고 가래고 이런 거는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늘 불교 공부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참다가 양방향성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한순간 앞의 상황을 지금 삶에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삶이 단락적이지 않고 연속성을 확보하게 한다라는 이 부분, 여러분
참 상상밖의 일이죠. 저기 양방향으로 표현하는 그 양방향은 반대 방향으로의 그 양쪽의 방향. 예예. 근데 저기 순환고리를 본다면 반복하는 방향. 아니 여기서 양방향이라는 것은 예. 만호의 행위가 천가를 거쳐서 한쪽으로는 몸과 발의 행위로 가고 예. 한쪽으로는 만호로 가고 요렇게 양쪽이다. 예. 예, 거양방향성. 그리고 먼저 요거 이후에 더 이런 봐야 될 부분은 천상 우리가 저기 그 마음 특강은 오늘로 마무리를 짓지만 여러분에게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일단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교재 2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요새 뭐 계속 법회하고 동영상 만들고 하느라고 사실은 2권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 한 주면 제가 이미 뭐 교재는 뭐랄까 그 내용은 많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편집해가지고 두 번째 교재도 그 교재에서는 요 상에 대해서 아주 좀 상세히 다루는 상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한 50페이지 정도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뭐 그래 해가지고 하는 교재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쉬고요. 날짜를 제가 임의로 좀 바꾸게 돼서 죄송한데 그 7월 둘째 주부터 부산하고 대구의 법회 날짜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구 법회를 수요일하고 우리 부산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법회를 하는 곳으로 일단 좀 조정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이제 화요일 오후 2시 시간을 좀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약간 그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만큼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약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그게 뭐 한 달이 됐든 제가 그 법회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장소는 저기 우리 저녁 법회에 오시는 김보병 법부님이라고 계셔요. 그 법부님께서 여기 양정 전철역 쪽에 그 정엔 김통증의학과인가 그 병원을 하셔요. 근데 그 병원 3층이 마침 비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세를 다시 얻어가지고 우리 법회 공간으로 제공을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쉬니까 이제 2주 동안에 간단하게 내부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하는 곳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일단 저기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그 쉬는 동안에 문자도 보내드리고 전화 연락드리면서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된 건가요? 잠깐만요. 네네.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 상자가 마음의 경향성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네네. 도저히 붙일 수 없는지 어떤 말과 가까운지 좀. 그래서 그게 잘 좀 안 돼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요 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를 못 찾은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뭐 개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근데 뭐의 마음은 다 좋은데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인지 감을 잡을 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뭐 생각이라 그러면 뭔가 좀 만호의 행위 쪽에 치우칠 거고요. 개념이라 그러면 좀 이쪽 영역이 될까 모르겠고,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느낌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고, 어찌 보면은 말씀하셨던 서양 철학적으로는 몸과 마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생각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했는데, 불교 안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복에 풀어지는 가운데에 이 상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에 대해서 인식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요걸 바로 잡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민을 좀 우리가 함께 해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또 저기 5시 반에는 좀 비워드려야 되는 입장이 돼서 제가 말하다 말고는 끊었습니다.